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7월 27일 이번 주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정말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를 두고 한 매체가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였거든요. 바로 변동성 함정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시장이 어느 쪽으로든 크게 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뜻이죠. 도대체 왜 이런 살벌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을 뒤흔들 만한 커다란 이벤트가요. 이번 한 주에만 무려 6개나 몰려 있거든요. 보통 이런 큰 이벤트는 한 주에 하나만 있어도 시장이 잔뜩 긴장하는데요. 이번 주는 그게 6개나 겹친 거예요. 오늘은 이 6개의 산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를 어떤 자리에서 맞이하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흘은 웃고 이틀은 운 한 주였어요. 주 초반에는 AI 반도체 매도세가 진정되고 기름값이 내려오고 ETF에 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66,000달러를 넘어 5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름값이 다시 100달러까지 튀어오르고 국채금리가 4.7%를 넘어서면서 그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요. 64,000달러 부근에서 지난주 내내 지켜온 자리를 방어하고 있는 상태예요.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27로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바닥은 다진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없는 그런 미묘한 상태로요. 이번 주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도가 어느 쪽으로 부서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주 6개의 산을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산은요. 바로 연준 회의예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예요. 금리 결정과 정책 성명이 발표되고요. 이어서 기자회견이 열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번 주의 최대 관문이냐면요. 이번 회의가 워시 의장의 두 번째 회의거든요. 지난 6월 첫 회의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워시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이었는지요. 금리 전망을 인상 쪽으로 틀고 완화 편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시장을 그야말로 얼어붙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 워시가 어떤 신호를 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요. 금리는 3.5에서 3.75%로 네 번째 연속 동결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상 확률을 약 34.7% 정도로 보고 있어요. 3번 중 1번은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연준이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짚어볼게요. 이걸 이해하면 목요일 새벽을 훨씬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어요. 연준은 지금 두 개의 상반된 신호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한쪽에는 좋은 신호가 있어요. 지난번에 나온 물가가 3.5%로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잖아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것만 보면 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쪽에는 나쁜 신호가 있어요. 바로 기름값이에요. 이란 사태로 유가가 다시 100달러까지 튀어올랐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금리를 함부로 못 내려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요. 이미 지나간 좋은 물가를 믿고 비둘기처럼 갈 것이냐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유가 위험을 경계하며 매처럼 갈 것이냐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워시 의장은 원래 물가를 최우선으로 보는 사람이라서요. 시장은 이번에도 매파적일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연준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갈릴까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둘기 시나리오예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신중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 표현을 쓰는 경우예요. 시장이 안도하겠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66,000달러에서 68,000달러를 향해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매파 서프라이즈 시나리오예요. 연준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예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거나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를까 봐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실망하면서 비트코인이 61,000달러나 그 아래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한 번에 발표해요. 위로 68,000이냐 아래로 61,000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무려 7,000달러의 차이가요. 말 몇 마디에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 회의가 이번 주 최대 관문인 거예요.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산이 하필이면요. 첫 번째 산과 거의 같은 시간에 있어요. 바로 빅테크 실적이에요. 목요일 새벽에 연준 회의와 비슷한 타이밍으로요. 알파벳과 테슬라와 인텔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이게 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요.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AI 투자 지출이에요. 이 기업들이 AI에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번 달 내내요. AI 관련 흐름과 거의 붙어서 움직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AI 반도체가 무너질 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AI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나오면 호재고요. 투자가 주춤한다고 나오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는 금요일에 있어요. 연준회의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날 두 개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GDP고요. 하나는 PC예요. GDP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PC는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예요. 우리가 아는 소비자 물가 지수 말고요. 연준이 실제 정책을 결정할 때 더 눈여겨보는 게 이 PC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표가 연준 회의 바로 다음 날 나온다는 게 절묘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목요일에 연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요. 금요일에 나온 이 숫자들이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셈이에요. 만약 연준이 물가를 낙관했는데요. PC가 높게 나오면 어색해지고요. 반대로 연준이 물가를 경계했는데요. PC가 낮게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금요일에는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기업 실적까지 겹쳐요. 네 번째 사는 토요일에 있어요. 바로 월말 대량 옵션 만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옵션이라는 건 미래의 특정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투자자들이 이 권리를 미리 사두는데요. 정해진 만기일이 되면 이게 한꺼번에 정리돼요. 그런데 이번 토요일이 바로 그 월간 만기일이거든요. 평소 주간 만기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이게 왜 변동성을 키우냐면요. 지금 옵션과 레버리지 포지션이요. 65,000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에 잔뜩 몰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회의 결과가 나와서 가격이 움직이면요. 이 몰려있는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정리되면서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신호도 하나 있어요. 최근에 여러 대형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이건 보통 장기 보유자들이 코인을 팔려는 게 아니라요. 안전한 지갑으로 옮겨서 오래 보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용히 사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사는요. 우리가 몇 주째 추적해온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지난주 상황을 복습하면요. 상원 원내대표 튠이 여름 휴회 전 통과는 어렵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백악관은 8월 첫째 주에 상원이 움직일 가능성을 아직 열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가요. 올해 통과의 마지막 승부처인 거예요. 여기서 오늘 날짜가 상징적이에요. 오늘이 7월 27일 월요일인데요. 기억하시나요? 백악관에서 클래리티 협상을 이끌 도니트라는 사람이요. 바로 오늘부터 군 복무휴직에 들어가요. 협상을 주도하던 핵심 인물이 자리를 비우는 날인 거예요. 이게 상황을 더 미묘하게 만들어요. 그가 떠나기 전에 뭔가 매듭을 지어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빠지면서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확인하는 공식 기록은요. 여전히 6월 1일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무대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왜 이 모든 게 함정이라고 불리는지 정리해 볼게요. 6개의 산을 다시 세워볼게요. 첫째 연준 회의요. 둘째 빅테크 실적이요. 셋째 GDP와 PC요. 넷째 월말 대량 만기요. 다섯째 클래리티 법안이요. 그리고 여기에 여섯째로요. 지난주부터 계속된 유가와 금리라는 매경 변수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요. 이렇게 큰 재료가 한꺼번에 몰리면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나의 재료가 좋게 나와도요. 다른 재료가 나쁘게 나오면 상쇄되고요. 반대로 여러 개가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요. 그 움직임이 증폭돼요. 특히 무서운 건요. 이 재료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유가 때문에 매파적으로 나오면요. 그게 빅테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요. 그게 다시 월말 만기에서 증폭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방향으로 패팅하기 아주 위험한 구간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상태니까요. 자, 그럼 이런 변동성 함정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관점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은 방향을 예단하지 마세요. 6개의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이럴 때 한쪽으로 확 배팅하는 건 도박에 가까워요. 두 번째로 핵심 관문을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목요일 새벽 연준 회의예요. 이게 나오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기보다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안전해요. 지난번 리스크 편에서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보다 확인 후 대응이라고요. 세 번째로 가격 기준선을 기억하세요. 위로는 68,000달러가 저항선이고요. 아래로는 62,700달러 정도가 지지선이에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이 방향이 정해지는 신호예요. 네 번째로 지난주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비트코인을 흔드는 게 대부분 외부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재료들도 대부분 암호화폐 바뀌 것이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것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해요. 정리하면 이번 주는 6개의 산이 겹친 변동성 함정이고요. 핵심은 목요일 새벽 연준 회의며 지금은 예단보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번 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목요일 새벽 워시 의장의 두 번째 연준 회의를 최대 관문으로 알파벳과 테슬라의 빅테크 실적과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PC 물가 지표와 월말 대량 옵션 만기 그리고 8월 초 마지막 기회를 맞은 클래리티 법안까지 6개의 커다란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한 매체가 변동성 함정이라 부를 만큼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튈 수 있는 슈퍼 위크인데 연준이 좋았던 물가와 다시 오른 유가 사이에서 비둘기로 가면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향하고 매파로 가면 61,000달러 아래도 열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서 지금은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보다 목요일 새벽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점입니다. 큰 게 6개나 겹친 한 주예요. 목요일 새벽 연준 회의를 꼭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주 연준이 비둘기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매파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목요일 새벽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긴급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